시각 헤드라인입니다. 워싱턴 DC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선거 전복 음모 의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연방 판사가 오늘 트럼프에게 검찰, 증인, 판사 직원을 겨냥하는 발언을 금지하라는 제한적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9월 임대료가 전월 대비 2% 하락해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조지아주 전역의 지방자치단체 선거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이 공화당 하원 의장 후보로 지명된 가운데 의장직 확보에 최소 15표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사망한 미국 시민이 29명으로 늘어났다고 국무부 대변인이 토요일 확인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18일 이스라엘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고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가 오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2002년생 골퍼 김주형이 지난 주말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PGA 투어에서 20언더파로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무슬림은 죽어야 한다면서 6살 소년을 수십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71세 노인이 경찰에 체포돼 미 전역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NMP 뉴스 잠시 뒤에 시작하겠습니다. 탈모 샴푸, 머릿결은 포기해야 되나? 더나 플러스 모르나? 66가지 자연 유래 성분과 영양 성분으로 힘있는 모발의 세정력, 머릿결, 두피 건강까지 빠짐없이 다 잡았다. 자연을 담은 탈모 샴푸, 더나 플러스. 더나 플러스 탈모 샴푸 미주 출시 기념 특별 세일 500ml 샴푸 2통과 앰플까지 89불. 가까운 판매처에서 만나세요. 잊지마 공석 탈모엔 더나나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NMP 뉴스를 진행하게 된 소미라 아나운서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워싱턴 DC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선거 전복 음모 의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연방 판사가 월요일인 16일 트럼프에게 검찰, 증인, 판사 직원을 겨냥하는 발언을 금지하라는 제한적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타냐 처특한 연방지법 판사의 이번 명령은 트럼프가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게 2020년 대선 패배를 뒤집기 위해 불법적으로 음모를 꾸몄다는 혐의로 기소된 연방 소송 중에 남았습니다. 잭 스미스 특별검사팀은 검사, 판사, 예비 증인을 비방하는 발언이 쏟아지는 것에 대해 법원에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발언이 법원 시스템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증인이나 재판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있는 사람들이 괴롭힘과 위협을 느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처특한 판사는 법무부를 일반적으로 비판하는 발언이나 이 사건이 정치적으로 동기부여받은 것이라는 트럼프의 믿음에 대한 발언에는 제한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판사는 트럼프가 검사와 법원 직원에 대한 명예훼손 캠페인을 벌일 수 없다면서 다른 어떤 형사 피고인도 그렇게 할 수 없으며 이 사건에서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변호인단은 이 함구령이 위헌적으로 정치적 발언을 방해한다며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트럼프 변호사 존 라우로는 검찰이 선거운동 도중에 정치 후보를 검열하려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트럼프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할 권리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요즘 건물 사야 된다던데? 커머셜 전문 브로커 누가 좋지? 안드라스 부동산이지. 미국 모든 주에서 매매가 가능하다고. 쇼핑몰, 리테일, 오피스 빌딩, 호텔, 웨어하우스. 누구라고? 유튜브에 안드라스 윤 쳐봐. 이제는 철저히 준비된 전문성만이 수익성을 창출하는 시대입니다. 저 안드라스, 투자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안드라스 커머셜.com에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안드라스 부동산 770-802-0688.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이 공화당 하원 의장 후보로 지명된 가운데 의장직 확보에 필요한 217표를 얻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입니다. 이 공화당 내에서 반조던 세력이 완강히 버티고 있어 내일로 예정된 하원 의장 투표가 순탄치 않은 상태입니다. 자세한 소식 홍승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짐 조던 하원 의장 후보자는 지난 주말 쉼 틈 없이 일하면서 화요일로 예정된 하원 의장 투표를 위해 동분서주했습니다. 하지만 뉴스맥스는 그의 노력에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조던 의원이 217표를 얻기 위해서는 15표에서 19표가 부족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격차가 더 크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앞서 공화당 비밀투표에서 조던에 비해 덜 알려진 오스틴 스캇 하원 의원이 하원 의장 경선에 뛰어들면서 55표가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조던은 본회의 투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회의의 표결은 공개적으로 진행되며 조던의 지지자들은 공화당이 조던에게 투표하도록 상당한 압력을 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조던 인준투표에 제동을 걸려는 의원들에게 조용히 연락하고 있다고 뉴스맥스는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조던은 짐만 빼고 누구든 원한다라는 강력한 반조던 그룹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 하원 민주당 의원 4명이 공화당 계획을 무산시킬 수 있는 제안을 내놨습니다. 초당적 문제 해결사 코커스에 소속된 4명의 중도 민주당 의원들 등은 패트릭 맥켄리 임시 하원 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15일 단위로 임시 하원 의장직을 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의 제안에 따르면 하원은 다음 달에 지속 결의안이 만료된 후에 이스라엘에 대한 원조와 연방정부에 대한 자금 지원과 같은 조치들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연립 하원 의장은 지난 반세기 동안 코네티컷, 캘리포니아, 뉴저지를 포함한 여러 주의회에서 시행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공화당 의원들은 문제 해결사 코커스의 이 같은 제안을 즉각 일축했다고 뉴스맥스는 전했습니다. 한 의원은 뉴스맥스에 이것은 소수당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게 하원에서 일종의 권력을 주는 거래로 들리며 우리는 2024년에 그것에 대해 대단히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조던의 후원자들은 자신들이 승리에 가까워졌다고 믿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내부자들은 조던이 이 거래를 성사시킬 수 없을 것이라는 데 베팅하고 있다고 뉴스맥스는 전했습니다. 조던 의원이 이번 주 후반까지 계속 투표를 진행할지 아니면 다른 의원들이 자신의 이름을 올릴 수 있도록 물러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현재 하원 의장의 도전장을 낼 기회를 엿보고 있는 다른 의원들로는 오클라호마의 케빈 헌, 미네소타의 톰 에머, 플로리다의 바이런 도널즈, 미시건의 잭 버그먼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앤포스트 홍성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9월 임대료가 전월 대비 2% 하락해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내림세로 돌아섰다고 워싱턴 이그제미너가 보도했습니다. 렌트닷컴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중간 임대료는 현재 2,011달러로 전월 대비 40달러 하락했습니다. 보고서는 앞으로 작년 패턴이 유지된다면 월별 임대료 하락은 팬데믹 기간 동안 시장을 피했던 정상적인 계절적 가격 변동폭으로 돌아갈 수 있음을 나타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임대료가 소비자 물가지수의 7%를 차지하기 때문에 임대료 상승은 지난 2년 동안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또 9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3.7%로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으며 6월의 최저 수준인 3%에서는 상승한 수치입니다. 임대료가 가장 저렴한 지역은 중서부 지역으로 월 임대료의 중간값은 1,435달러입니다. 보고서는 서부 지역의 임대료는 몇 달 동안 그랬던 것처럼 하락해 2022년 9월보다 1.61% 하락했다면서 남부 지역도 연간 임대료가 1%의 3분의 1 수준으로 낮기는 하지만 하락세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주택 구매 시장의 30년 만기 주택 대출 평균 금리는 7.49%로 상승했는데 이는 거의 23년 만에 최고치라고 모기지 매입 기관 프레디맥이 지난 5일 발표했습니다. 1년 전 이자율은 평균 6.66%였습니다. 또 8월 신규 주택 판매는 전월 대비 8.7% 감소한 67만 5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8월 기존 주택 판매는 7월 대비 0.7% 감소한 404만 건으로 계절 조정치가 적용됐습니다. 인구조사국 보고서에 따르면 같은 기간 주택 착공 건수는 11.3% 감소했습니다. 우리 한인들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손들과 살아갈 땅임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떠날 방문객처럼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방인이 아닌 이 땅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나라에서 좋은 평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나라와 우리 이웃과 우리 지역에서 도움이 되는 사람들로 부각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이웃되기 운동이 여러분 곁에서 함께합니다. 제7회 가곡과 아랴의 밤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소프라노 최예슬, 정하은, 테너 조상범, 신난석, 피아니스트 장현아와 남예린이 펼치는 이번 음악회는 오는 11월 4일 저녁 7시 수완이 순복음교회에서 열립니다. 깊어가는 가을밤, 바쁘고 힘든 이민 생활에 위로와 평안의 시간이 되어드릴 것입니다. 한국, 뉴욕, 필라델피아, 그리고 조지아에서 활약하는 실력파 음악인들이 한국 가곡, 성가곡, 오페라 아리아와 리스트의 화려한 피아노 연주곡들을 선사할 것입니다. 가곡과 아리아의 밤에 꼭 오셔서 감동과 삶의 새로운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티켓 문의 770-365-6117. 조지아주 전역의 시장, 시의원, 교육위원 등을 선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선거 사전투표가 오늘 16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서베너 시장과 시의회 선거가 가장 주목을 받고 있지만 수십 개 도시가 경합을 벌이고 있으며 일부 카운티 유권자들은 세무위원이나 법원, 사무원 등 공원이나 카운티 전역 사무실에 대한 자금 지원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애틀랜타 한인사회에서는 주 역사상 첫 한인시장 탄생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브룩헤이븐 시의원인 존 박 시장이 도전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국에서 태어난 한인 혈통으로 귀네 카운티 사상 첫 아시안계 여성 시의원으로 잘 알려진 윤미 햄튼도 릴번 시의원 재선에 도전합니다. 메트로 애틀랜타에서는 브룩헤이븐, 칼리지 파크, 릴번, 스톤크레스트 등의 도시에서 시장 선거가 눈길을 끌고 있다고 AJC는 보도했습니다. 또 4년 임기를 보장받는 애틀랜타 시장 안드레 디킨스는 2021년에 선거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투표지에 이름을 올리지 않습니다. 사전 투표 장소와 시간, 투표 용지 샘플은 주정부가 운영하는 마이 보터 페이지 또는 지방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AJC에 따르면 조지아주에서 가장 인기 있는 투표 방식은 현장 사전 투표로 지난해 주지사 선거에서 투표한 표의 58%를 차지했으며 선거 당일 투표는 약 36%, 부재자 투표는 6%를 각각 차지했습니다. 본선거일은 11월 7일 화요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사망한 미국 시민이 29명으로 늘어났다고 미 국무부 대변인이 14일 확인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종전까지는 27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었습니다. 대변인은 미국이 행방불명된 시민권자 15명과 영주권자 1명을 알고 있으며 이들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변인은 미국은 정보 공유를 포함해 인질 위기의 모든 측면에서 이스라엘 정부와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오는 18일 이스라엘을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고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가 16일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앞서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등 현지 언론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을 자국에 초청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이 중동 안보 회의를 이유로 미국 다른 주 방문 일정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져 이스라엘 방문 관측이 커지고 있습니다.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콜로라도주를 방문하려던 일정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신 워싱턴 DC에서 국가안보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2002년생 김주영의 기세가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의 젊은 시절을 소환할 정도로 매섭습니다. 김주영은 15일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TPC 서머린에서 열린 미국 프로골프 투어 슈 라이너스 칠드런스 오픈을 제패했습니다. 최종 합계 20언더파 264타로 정상에 오른 김주영은 이 대회 2년 연속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8월 윈덤 챔피언십에서 PGA 투어 첫 우승을 달성한 김주영은 2022년과 2023년 10월에 열린 슈 라이너스 칠드런스 오픈을 석권하며 투어 통산 3승 고지에 올랐습니다. 만 21살 3개월에 투어 3승을 기록한 것은 1997년 1월 우즈가 만 21세에 3승을 달성한 이후 26년 만에 나온 최연소 3승 기록입니다. 이 대회 우승 상금 151만 2천 달러를 받은 김주영은 PGA 투어 통산 상금 1,069만 7,756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김주영은 이번 우승으로 16위였던 세계 랭킹도 개인 최고인 11위로 끌어올리면서 현재 아시아 선수 가운데 가장 높은 순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백화점 미쓰이 화장품 인터넷 주문도 가능합니다.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은행 메트로시티은행.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이너 보험.
뉴스앤포스트에 광고하시고 경기 침체 극복하세요. 무슬림은 죽어야 한다면서 6살 소년을 수십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71세 노인이 경찰에 체포돼 미 전역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홍성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일리노이주 윌 카운티 보안관실은 일요일은 어제 1급 살인 및 살인 미수 혐의로 71세의 조세프 추바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용의자에게 증오범죄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추바는 지난주 토요일 시카고 남서부 근교 플레인필드 타운십의 한 주택에서 6살 소년을 흉기로 26번이나 찔러 숨지게 하고 소년의 어머니도 12번이나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윌 카운티 보안관실은 범행에 사용된 무기는 7인치 칼날이 달린 12인치 길이의 톱니 모양 구용 칼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최대 무슬림 단체인 미국 이슬람 관계위원회 CAIR은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사건의 정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소개했습니다. CAIR에 따르면 집주인인 추바는 14일 소년의 집 문을 두드린 뒤 소년의 모친이 문을 열어주자 무슬림은 죽어야 돼 라고 소리치며 그녀의 목을 조르고 흉기로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소년의 모친은 가까스로 화장실로 도피해 911에 신고했고 잠시 뒤 화장실 밖으로 나온 모친은 6살 아들이 흉기에 찔린 것을 발견했습니다. 소년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고 현지 경찰은 밝혔습니다. 소년의 이름은 와데아 알 파유미로 알려졌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압델나스 라쉬드 일리노이주 하원 의원은 이번 사건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과 직접 연결시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Let's be clear. This was directly connected to the dehumanizing of Palestinians that has been allowed over the last week by our media, by our elected officials who have lacked the moral compass and lacked the courage to call for something as simple as de-escalation, as peace. I know there's going to be people who say, we condemn this heinous crime, who'll say hate has no home here. That's not enough. That is not enough. We need to understand and internalize that the killing of this 6-year-old boy hits close to home. I have a 6-year-old daughter who's also Palestinian. This killing of this boy, this attempted murder of his mom, was directly connected to what's happening in Israel and Palestine as the world has cheered on Israel's impending genocide in Gaza. 현지 경찰은 용의자는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분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두 피해자가 이슬람 교도라는 이유로 잔인하게 공격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윌 카운티 보안관실의 보고서에 따르면 용의자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법 집행관들은 증인과 증언을 토대로 용의자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연방수사국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 발발 후 미국 내 유대인과 이슬람 교도를 향한 증가하는 위협을 추적하며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전쟁이 미국 내에서 폭력 행위를 부추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레이 국장은 하마스나 다른 외국 테러 조직이 분쟁을 악용해 지지 세력에게 미국 영토에 대한 공격을 요청할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으며 무시하지도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FBI는 종교 지도자들과 연락해 지역사회의 잠재적 위협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며 미국 내 유대교 및 이슬람 관련 종교시설을 보호하기 위해 경찰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앤포스트 홍성구 기자입니다. 잠시 후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상안검, 하안검을 아시나요? 안과에서 성형수술을 한다는 사실도 아셨나요? 그렇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유명 의대 및 병원에서 최신 기술을 섭렵하고 돌아온 닥터 줄리아 강이 존스크릭의 졸리 성형안과를 오픈했습니다. 다양한 보톡스 주사와 필러 시술, 그리고 명품 치료기를 통해 여러분의 피부에도 생기를 불어넣어 드립니다. 전문 의사가 직접 시술에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졸리 성형안과. 지금 상담 받으세요. 770-629-0600. 외롭고 힘든 이민 생활 속에서 평생 모아둔 재산, 여러분의 노후와 가족의 이익을 확실히 지키십시오. 다년간 미국 로펌에서 근무하며 실무 경력을 쌓은 김인구 변호사가 도와드릴 것입니다. 상속, 유언장, 트러스트, 프로베이트 등 여러분 가족의
법률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저 김인구 변호사와 상의하십시오. 678-770-3050 678-770-3050 지난 주말 사이에 짐 조던 하원 의원은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원 의장이 되는 길에 이렇게 험난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이 자리에서 축출된 이후에 새로운 하원 의장을 선택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진통이 소요됐습니다. 역사 이래 미국이 이러한 경험을 해본 일이 없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혼란이 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짐 조던 하원 의장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내일 하원 의장으로 추대될 혹은 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한 사람의 생각의 변화가 이러한 결과를 당겨오게 됐는데요. 바로 지금 화면 보시는 이 사진에 있는 인물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예전에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이 하원 의장 선거를 하던 바로 그날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동료 의원들이 말리고 떼어내고 할 정도로 강하게 케빈 맥카티 하원 의장 편을 들어주었던 인물이었죠. 그가 바로 마이크 로저스, 엘라바마주의 연방 하원 의원이고 지금 하원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위원회 중에 하나인 군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무려 11선이라는 대단한 관록을 가지고 정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중진 의원 중에도 지도자급의 의원입니다. 그런데 이 군사위원회 위원장이 짐 조던은 하원 의장감이 되지도 않거니와 될 수도 없다라고 아주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시했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연정을 펼치자라고 제안이 나온 민주당 쪽의 의견에 귀가 솔깃해서 민주당 쪽 사람들은 그러면은 연정을 펼치기 위한 구체적인 조건이 무엇인지 우리한테 좀 설명해달라라고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원내대표한테 얘기까지 했던 인물입니다. 이 얘기가 밖에 알려지면서 공화당 의원들 그리고 보수 평론가들한테 묻매를 맞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지난 토요일, 일요일 사이에 벌어졌던 일들이었고요. 그리고 났는데 오늘 아침 갑자기 그렇게 반대하던 짐 조던 하원 의원이 하원 의장 되는 것을 지지한다라고 깜짝 발표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트위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트위터가 바로 그 내용인데요. 이 트윗이 모두 세 개로 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 내용은 짐 조던 하원 의원과 2번 동안 대화를 나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상당히 호의적이고 좋은 대화를 나눴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려 깊은 그런 대화를 나눴고 그리고 생산적인 그런 대화를 나눴다. 그러면서 지금 공화당 내의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들, NDAA는 국방수권법에 대한 이야기죠. 뭐 국방위원회 위원장이니까 국방수권법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이 예산안 적절하게 처리가 돼야 된다라는 부분 이 이야기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팜빌이라고 그래서 농업법에 대한 이제 개혁안도 지금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라바마의 의원이다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부분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팜빌하고요, NDAA 제가 기억을 하고 잠시 뒤에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법안들이 통과되는 것에 대해서 짐 조던 의원이 동의해 주었다. 자, 이제 협상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로 인해서 그 결과 나는 결정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Support Jim Jordan for Speaker.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원 의장으로 짐 조던을 지지하기로 결정했다. 예, 이 결정을 하게 된 이유는 NDA 국방수권법하고요. 그다음에 팜빌 이 두 가지 법안에 대해서 짐 조던 하원 의장 후보가 통과시켜주기로 약속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 약속을 받아낸 마이크 로저스 의원은 이렇게 입장을 싹 하루아침에 바꿔가지고 지지할게로 바꾼 겁니다. 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계속해서 반대표를 던져왔던 의원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요. 일단은 지난주에 있었던 상황을 좀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짐 조던 하원 의원한테 찬성표를 던졌던 사람이 124명이었으나 반대표를 던진 사람이 81명이나 나왔었습니다. 그 81명의 표가 누구한테로 갔느냐? 조지아주의 하원 의원한테 갔죠. 스캇 하원, 어스틴 스캇이라는 하원 의원한테 넘어갔습니다. 근데 어스틴 스캇 하원 의원도 군사위원회 소속이고요. 그리고 어스틴 스캇 하원 의원이 가장 관심 갖는 분야가 뭐냐면 바로 농업에 관련된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마이크 로저스가
이 짐 조던 의원하고 협상했던 그 내용은 단순하게 마이크 로저스 혼자만의 개인만을 설득하기 위한 그러한 내용들이 아니었고 실제로 짐 조던한테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대체로 속해져 있는 군사위원 쪽하고 농업위원 쪽의 의견을 받아들이기로 해주면서 이 표를 확보하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공화당이 비밀 투표를 치루었을 때 124표밖에 얻지 못했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었습니다. 왜 그거밖에 안 됐을까? 더더군다나 오스틴 스캇이라는 조지아주의 연방하원 의원은 잘 알려져 있지도 않은 인물이었는데 81표라는 상당한 표를 얻었다라는 데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진행이 되면서 주말 사이에 짐 조던 의원이 열심히 여기저기 전화를 걸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설득하는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여기에는 조던 의원을 지지하는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대대적으로 다 동원이 돼서 움직였습니다. 심지어는 트럼프 전 대통령까지도 나서서 조던한테 반대표 던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한테 일일이 연락해가지고 어떻게 좀 도와주자, 마음을 좀 바꾸자, 우리 당을 좀 하나로 만들자, 뭐 이런 이야기들 좀 계속 전했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설득당하지 않은 인물이 한 15에서 19명 사이 정도 되는 것으로 오늘 아침에 추산이 나왔었는데요. 그 10 몇 명 되는 사람들 중에 가장 리더급으로 이야기될 수 있는 인물이 바로 마이크 로저스 의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리더급으로 이야기될 수 있는 로저스 의원이 조던 지지하겠다라고 입장을 갑자기 확 뒤집어 놨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이른바 이 좌파 언론들이 이야기하는 중도파 의원들이 결국에는 조던 의원한테 지지를 하고 결국 조던 의원이 하원 의장이 되도록 투표해 주는 쪽으로 마음이 다 돌아가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고지를 넘어섰다라는 이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 이제 본격적으로 하원에서 하원 의장, 새로운 하원 의장을 선출하는 투표가 진행이 될 텐데 짐 조던 의원이 하원 의장, 차기 하원 의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잠깐 요 앞서서 이야기를 드리게 되면 군사위원회에서 이야기하는 NDAA, 이 국방수권법에 들어가는 예산은 단순하게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군 예산뿐만이 아니라요. 지금 미군이 관여하고 있는 혹은 미국이 관여하고 있는 해외 주둔이라든가 해외 전쟁 사업 원조 이런 것까지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든가 우크라이나도 다 포함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짐 조던 하원 의원이 어느 정도까지 약속을 해주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인다. 왜 이스라엘만 지원할 수는 없으니까요. 결국에는 다른 프리덤 코커스 의원들, 짐 조던을 비롯해서 다른 강성파 의원들이 보았을 때에는 이거 결국은 타협당한 거 아닌가라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대목이 있기는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뭐 시간이 지나면서 정확하게 저희가 지켜봐야 할 부분이겠죠. 그리고 농업위원회의 활동도 약속이 되어졌다라는 부분, 저희가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짝으로 이루어져서 간다라는 것은 기존의 마가 유권자들이 원치 않는 것과 원하는 것을 뒤섞어서 지금 패키지로 약속을 해주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인다라는 점을 저희가 지금 지적을 할 수밖에 없고요. 하원 의장이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결국은 한 정파의 주장만 가지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공화당 전체를 통합을 해서 이루어낼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자리다라는 것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짐 조던 의원은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에 대한 입장을 번복하고 뒤바꾸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면서 상당한 자신감을 얻었고요. 오늘 오후에 이러한 성명서를 내놓았습니다. 결국 당의 통합을 부르짖는 내용입니다. 통합해라는 것이죠.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뭉치자 이겁니다. 공화당 뭉치자. 뭉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더니 민주당에서 당장 치고 들어와가지고 연정하자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연정하자라는 내용이 뭡니까? 결국은 이건 뭐 구체적인 내용이 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은 15일은 공화당 사람이 의장 맡고 15일은 민주당 사람이 의장 맡고 뭐 이런 식으로 하자 뭐 이런 식입니다. 아니면은 공화당 사람이 의장을 맡도록 하되 하지만 우리가 임시 의장이죠. 15일 동안 임시 의장을 맡도록 하되 대신에 민주당 쪽에서 요구하는 이러한 조건들에 응해달라. 원하는 것을 법으로 통과시키는 것을 도와달라. 뭐 이런 식의 협상안을 내놓은 것인데 이거 굉장히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특히 마가 유권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위험천만한 딜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짐 조던 하원 의원을 지지하겠다라고 마이크 로저스 의원이 입장을 바꾸면서 이 완전히 급 변화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결국은
민주당과 야합하느니 차라리 그냥 공화당이 단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맞다 쪽으로 지금 흘러가게 된 것인데 천만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 모습만 놓고 이야기하면. 그리고 저희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짚어드리고 싶은 거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내 영향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짐 조던 하원 의원이 처음에 후보로 나왔을 때 스티브 스칼리스 원내대표한테 졌죠. 그래서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김이나 영향력이 상당히 축소된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제기가 됐던 것이었는데요. 이번에 짐 조던 의원이 다시 하원 의장 후보가 되면서 반대했던 사람들을 설득하는 과정에 상당히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공화당 하원 의원들을 흔들 수 있는 모습은 아니더라도 하지만 우회적으로라도 공화당 내의 전체 통합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이번에 간접적으로 보여주었다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하원 의장으로 짐 조던이 이제 취임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아무래도 뭐 좌파 언론들은 뭐 강성파 우파가 됐다 난리를 치고 뭐 마가 정치인이 하원 의장이 됐다 뭐 이상한 일이 벌어질 것처럼 나팔을 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 조사가 좀 더 급물살을 타고 빠르게 제대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요. 그리고 이제 연방 정부를 무기화해서 정치적인 정적을 제거하려고 하는, 숙청하려고 하는 이러한 현 정부의 잘못된 모습들을 바로잡는 사법구조의 이중구조, 사법 시스템의 이중구조를 바로잡는 이러한 개혁의 노력들이 좀 더 가속화, 속도를 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좀 빠르게 좀 정세가 안정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2024년 대통령 선거 전체 총선이 잘 준비될 수 있기를 저희는 좀 바라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전쟁이라든가 우크라이나 전쟁도 조기에 종료할 수 있게 하는 데도 역시 하원의 영향력이 충분히 좀 발휘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어쨌든 상당히 좋은 소식으로 일단은 저희가 받아들이고 향후 추이 변화되는 모습들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성구였습니다. 이상으로 NNP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